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연변 117번 농특산물 포장재 사업에 충분한 예산 반영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죠. 예.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그 처리 결과가 뭐 열악한 무주군의 사정상 그렇지만은 전라북도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했는데 작년에 6억 3천이었는데 올해는 6억으로 3천만 해요. 우리 감액 편성했네요. 이제 뭐 그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의례적인 말씀을 쓰셔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 이번 추경안에 보면 예비비가요. 예. 86억에서 지금 107억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24.3%나 예비비를 늘려서 무려 3.98% 거의 4%를 예비비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예비비의 적정 편성이 1% 내외거든요. 더구나 추경으로 가고 다음에 정리 추경으로 갈수록 예비비 비율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본 예산보다 예비비가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물론 이건 기획실 예산계에 따질 일이지만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면서 돈을 어떻게 보면 한쪽에다 지금 100억을 넘게 쌓아놓고 지금 여기는 오히려 꼭 필요한 부분은 지금 삭감 처리해 놓은 거예요, 예산을. 그죠? 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기획실을 설득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미흡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은 예산 확보해가지고,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왔으니까 이제 올해는 더 많은 예산 확보도 이렇게. 이거는 추경이 확보해도 되는 거예요. 보통 예. 이게 포장비가 이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특히 이제 가을에 많이 들어가는데 뭐 포도나 사과 이런 데 포장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다른 것보다는. 근데 지금 이 뭐 포도 농가나 사과 농가 이런 데가 뭐 보통 한 70만 원, 80만 원 걸리거든요. 근데 사과 농사나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은 솔직히 7, 80만 원 가지고는 진짜 껌값밖에 안 돼요. 턱없이 부족. 예, 그 단위가 보통 4,000평, 뭐 10,000평 이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굉장히 포장재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예산으로 그냥 고정시키려면은 차라리 뭐 브랜드에 합당한 데만 지원해 준다든가 그건 일반 농산물은 해주지 않고 정확하게 반딧불 브랜드에 적합한 품질 기준에 맞는 데만 해준다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주든지 예. 전체 농가들한테 그냥 지원 농가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나눠주려고 생각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혜택을 주든지 이거 한두 사람한테 주는 특혜성 예산을 좀 줄이고 많은 농민들한테 많은 국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예산 확보 좀 해달라고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저희들이 한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농협을 통해서 우리 개통출하는 사과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협을 통해가지고 이 개인이 내는 것보다도 농협을 통해가지고 일원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상품 브랜드도 높고 가격을 이제 일정한 수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전문가분들 향해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원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생각에 이제 수수료가 농협에서도 이제 뭐 수수료가 좀 비싸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수료 인하를 조금 시키더라도 이렇게 지원해서 실질적인 그렇죠. 농가들이 이렇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것도 검토를 지금 그런 하고 예산을 있습니다. 좀 확보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예비비를 갖다 100억, 107억이나 쌓아놓으면 뭐 합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연말까지. 예. 예. 이거 2월 시키는 게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농업소득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행정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지금 이틀째 듣고 있는데요. 들으면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집행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의회에서 그 법령이나 이렇게 규정을 잘못 해석을 했다든가 상황 파악을 잘못했다든가 해서 그 잘못된 지적을 한 것 같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것 자체가 지적한 것이 잘못인 거죠. 변명으로 다 일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 그 굉장히 그 상황을 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지금 듣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이거 듣기 민망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연변 18번에 본 의원이 지적한 친환경 농자재 유통센터 사업 추진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구구절절히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처리 결과를 보면은 너는 이야기해라. 우리 갈 길은 간다 이거였잖아요.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거는 이러한 내용은 친환경 농자재 센터 이런 것은 하고 싶으면 행정에서 직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하고 싶으면 농협이라든가 또는 하고 싶어 하는 민간 단체나 또 개인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지 행정에서 이걸 직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간다. 이런 걸로 지금 보고하지 않습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답변서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우리 54번에 자망업 폐류 채취업 이 부분에 폐류 채취 허가건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은 지금 처리 결과를 보면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제대로 잘 처리를 한 건데 왜 의회에서 문제를 삼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지적한 거네요.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했는데 그런 말씀으로 제가 처리 결과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 그런 상황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럼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게 폐류 채취 허가 기존에 문제가 돼 있는 우리 용포리 잠두교 사이 그거 외에 폐류 채취 허가 나간 데 또 있습니까? 지금 저 부남에 하나 나갔던 거 있고 그 기존에 나간 그 2군데 외에 나간 데 있어요? 이후에? 작년에 한 건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폐류 채취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지금부터는 그때 그 이후로는 일절 지금 폐류 채취업 허가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불허를 내렸더니 행정소송까지 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대응을 해서 금년 4월 말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는 지금 한 건의 허가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자망업 허가가 있는 곳에 또 반딧불이를 보호하겠다고 다슬기를 방류하는 곳에까지도 폐류 채취 허가를 해주는데 그 외에 다른 곳에다 내가 폐류 채취 허가를 신청을 하는데 왜 반려하냐 해서 소송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소송한 분이 잘못한 게 아니죠. 우리 행정에서 빌미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기존에 허가를 내준 그분한테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 한 사람한테만 특혜 주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그분의 불법 행위가 저희들이 적발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서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들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예산서 95페이지 보면 부서 무기계약직 근로를 이제 줄어들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 12개월을 동안 한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12개월 동안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예산서에 보면 80만 8,200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1명이잖아요. 그죠? 12개월 맞아요? 조력해 주세요. 예, 이거는 당초에 이제 1년인데 좀 그 공고를 저희가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3월 말 4월 달부터 썼기 때문에 9개월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9개월이 됐든 12개월이 됐든 지금 현재 그 최저임금이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저임금 시급? 6,080원. 6,030원이거든요. 예, 이건 뭐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외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월 그 기준 근로 시간이 209시간 합하면 126만 270원이 돼야 돼요. 기본급이 월 126만 270원이 돼야 됩니다. 이거 지금 지난 본예산 할 때도 이걸 좀 틀린 부서들이 있어서 한 두세 부서가 이것 때문에 혼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틀리게 합니까? 이게 총 예산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수 있어요. 개월 수가 줄어드니까. 근데 밑에 보면 시간의 수당도 12개월로 잡아놨어요. 12개월로 똑같이 잡았는데 기본급 계산이 잘못돼 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124쪽, 예산서 124쪽 보면요. 태권도원 시범단 공연 운영 지원에서 4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네네.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게 올해 관광도시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비가 전체 12억이 감되다 보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어느 사업을 없애고 할 수 없어서 그냥 일률적으로 전부 다 삭감을 한 근데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 태권도원 쇼케이스 공연하는 그 공연당을 공모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 4천만 원 감액을 했지만 태권도원 쪽에서 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하는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26쪽에 보면 구천동 아치형 계곡관광 목교 설치 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목교를 4억짜리를 하는 건가요? 두 개? 2억짜리 두 개? 이 사업은 관광 특구 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근데 목교를 어디에다 예. 설치하죠? 그래서 위치가? 기존에 있는 지금 철교 있죠. 설교에다가 당초 사업을 냈을 때는 철교로 해서 올렸는데 이제 현장 실사 오신 분들이 이거는 주민수건 사업이라는 걸로 해야지 이 철교를 설치하는 것은 관광 특구 사업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아치형이나 이런 관광형으로 바꿔서 다시 저희가 사실은 이 공모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실무진들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이걸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그 철교를 없애고 다시 그걸 예쁜 아치형으로 관광형으로 현재 있는 철교를 없애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우선 보기는 목교로 하면 이쁘긴 할 텐데 내구성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이게 목교는 아무래도 빨리 상하지 않나요? 저희가 이제 구조물은 철골조로 가고요. 네. 그런 이제 경관은 목조로 가는 걸로 그렇게 갑니다. 외관을 이제 목조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신기한 도로 도깨비 장성 재정비 공사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151쪽 보면 산림 힐링 특색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네. 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인근 진입도로변 군유림의 자작나무 숲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특색숲 조성 및 휴양객 인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작나무 숲을 뭐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면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사업 규모가 1.2헥타르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번 좀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우산 상거리에서 저희 체험단 입구까지 이
자작나무가 이게 원래 북방 계열의 나무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근데 그 지역에 제대로 그 활착을 할 것인지 일단 의문이 되고, 자작나무 숲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체험 관광객이 많이 오나요? 휴양객이 올까요? 그 자작나무가 뭐 엄청 뭐 특색 있는 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자작나무가 좀 추위에 잘 견디고 저희 또 수정이 잘 맞는 그 속성수 그 나무라서 그다음에 그쪽 그 산림생태원에 처음엔 그쪽 그 활공장 가는데 그쪽에도 좀 많이 여기 심어져 그렇게 있습니다. 추운 지방이 아니잖아요. 저쪽 뭐 구천동 지역이라든가 우풍 저 대덕산이나 무슨 저 뭐 삼도봉 뭐 이런 데 가면 모를까. 지금 여기 이 오산 삼거리 그쪽은 추운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 자작나무가 잘 자라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작나무는 원래 러시아가 원산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토종도 물론 토종인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추운 지방에서 사는 거잖아요. 러시아에 살림의 60%가 자작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러시아는 그 자작나무가 워낙 많으니까 그거 갖고 각종 이제 목재 산업이나 이런 걸 하지만 자작나무 숲 자체 가지고 뭐 크다란 관광객을 유입을 하는 그런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 IC 만남의 광장 이게 지금 산업경제과에 올라온 추경 중에 가장 뜨거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지금 IC 만남의 광장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나오는 이것은 무슨 뭐 무주의 뭐 상징이고 무주 관광을 위해서 필수적인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IC 만남의 광장이라는 게 고속도로 IC 입구에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위치를 활용해서 여기서 무주군의 경제적 이득을 보고자 한 이거는 상업시설이에요. 예.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건 상업시설이지 이게 무슨 뭐 상징성이 있고 또는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IC 만남의 광장이 이게 없다고 해서 무주 오는 관광객이 줄어든다든가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상업시설인데 이 상업시설을 우리가 46억 이상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계속해서 반영구적으로 적자를 보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죠? 운영 유지관리비 보수비의 그 임대료 수입은 택도 없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지금 뭐 24억이니 17억이니 논쟁을 하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24억이든 17억이든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1차 아니고 2차 안에 또 있죠. 20억 또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와서 주례회 때 보고할 때 37억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총 37억을 들여가지고 여기다 또 추가로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내겠다고 37억을 투자하시겠다는 건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이 시스템에다 여기다 건물 더 아무리 이쁘게 하고 뭐 분수대 조성하고 간판 재정비하고 관광객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매출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것을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문제가 있고요. 어제죠?